제7장 화가 난 어린 왕자. 5째 되는 날, 역시 양의 덕으로 어린 왕자의 생활에 대한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다. 그가 문득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꺼낸 말인 듯 내게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왜 존재하는 걸까? 나는 정답을 알지 못했고 모터를 고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게다가 물도 떨어져 가고 있어 두려운 상태였다. 가시는 왜 존재하는 거야? 어린 왕자는 일단 질문을 시작하면 포기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모터의 나사를 푼다고 정신이 없어 되는 대로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꽃들이 심술을 부리는 것일 뿐이야. 정말? 그러나 잠시 조용하다가 어린 왕자는 원망스러운 듯 내게 이렇게 쏘아붙였다. 그건 거짓말이야. 꽃들은 연약해 순진하고 꽃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무서운 무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볼트가 계속 빠지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 튀어나오게 하는 수밖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정말 아저씨는 꽃들이 심술구슬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아니야, 아니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처음에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보다시피 나는 중요한 일 때문에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중요한 일? 나는 왕자가 보기에 매우 추하게 보이는 물건 위에 엎드려 쇠망치를 들고 시커먼 기름에 손이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아저씨는 어른 같은 말만 하는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좀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왕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는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별에 붉은 얼굴을 한 신사 한 명이 있었어. 그 신사는 꽃냄새를 맡아본 일도 없고 별을 구경한 일도 없었어. 그는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었고 매일 하는 거라곤 숫자를 더하는 일이었지. 그리고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로 바쁘단다 라고 되풀이하며 말했지. 그리고 그 말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뽐내기만 했어. 그런데 그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꽃들은 수백만 년 동안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 양도 마찬가지로 수백만 년 동안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고생을 하며 가시를 키우는지 그 뜻을 알려고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양과 꽃 사이의 싸움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붉은 얼굴의 뚱보 신사가 하는 덧셈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지. 내 별에는 딴 곳에서는 절대 자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꽃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아침 꼬마 양이 모르고 따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도 그런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잖아. 이렇게 말을 계속하면서 왕자의 창백했던 얼굴이 붉어졌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백만 개의 별에서 자라고 있는 단 한 송이의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돼. 아마도 저 별들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라고 혼잣말을 할 거야. 그런데 만약 양이 그 꽃을 먹는다면 순식간에 모든 반짝이는 별들이 꺼져버리는 것 같을 거야. 아저씨는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왕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슬픔에 목이 메었던 것이다. 밤이 되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공구들을 내려놓았다. 지금 이 순간 쇠망치나 나사나 목마름 또는 죽음이 뭐 그리 대단한가. 지금 나의 별에 내가 돌봐야 할 어린 왕자가 있다. 나는 왕자를 안고 조용히 흔들면서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너의 양에게 씌울 잎마개를 그려줄게. 그리고 꽃을 둘러쌀 울타리를 그려줄게. 나는 왕자에게 뭐라고 말할지 몰랐다. 나는 어색한 느낌이 들어 머뭇거렸다. 어떻게 하면 왕자를 달래 전처럼 다정한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랐다. 눈물의 나라란 참으로 알 수 없이 신비로운 것이다. 제8장 어린 왕자의 장미. 나는 얼마 후 그 꽃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는 항상 작은 꽃들이 피고 지고 했다. 그 꽃들은 꽃잎이 한 겹인 소박한 꽃들이었고 큰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았으며 방해도 되지 않았다. 아침에 풀 속에서 피었다가 밤에는 조용히 시들어버리는 꽃들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디선가 날아온 씨가 싹튼 것이다. 이 싹은 어린 왕자가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있는 조그만 싹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 조그만 싹을 아주 자세히 관찰했다. 그것은 아마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싹은 자라서 조그만 나무가 되더니 자라는 것을 멈추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튀운 커다란 봉우리를 보고 있던 어린 왕자는 그 봉우리에서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느끼고 있었다. 꽃은 세심하게 색을 고르고 천천히 옷을 입었다. 그리고 꽃잎을 하나하나 다듬고 있었다. 이 꽃은 들판에 핀 양귀비꽃처럼 꽃잎을 헝클어뜨린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에 나타나고 싶었다. 정말로 요염한 꽃이었다. 이렇게 꽃의 신비로운 치장은 며칠이고 지속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막 태양이 떠오를 때 이 꽃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정성을 들여 꼼꼼히 화장을 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아직도 잠이 덜 깼나 봐. 어머나, 미안해.
머리가 아직 헝클어져 있네. 그러나 어린 왕자는 꽃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있었다. 넌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지? 꽃은 살며시 대답했다. 나는 햇님과 함께 태어났어. 어린 왕자는 이 꽃이 그리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꽃에 대해 정말 감동하고 있었다. 아침을 먹을 시간이네? 꽃은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내게 아침 식사를 주지 않겠니? 어린 왕자는 잠시 당황해하다가 맑은 물이 담긴 통을 가져와 꽃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했다. 꽃은 피어난 순간부터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혔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난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호랑이가 와도 무섭지 않아. 그러자 내 별에는 호랑이가 없는데,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으니까. 라고 어린 왕자는 말했다. 나는 풀이 아니야. 꽃은 살며시 말했다. 그렇구나. 미안해. 나는 호랑이 같은 건 무섭지 않아. 하지만 바람을 무서워해. 나를 위해 바람막이를 만들어주지 않겠니? 바람을 두려워하다니 식물로서는 참 딱한 일이구나. 라고 말하고는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꽃은 참 까다로운 식물이군. 밤이 되면 날개 유리덮개를 씌워줘. 네가 살고 있는 이곳은 너무 추워. 꽃이 말을 중단하였다. 꽃이 여기 왔을 때는 씨의 형태였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알 리가 없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짓말을 한 꽃은 당황한 것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에게 거짓말을 얼버무리려고 기침을 2-3번 한 후 말을 이어나갔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됐어? 내 말을 듣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야. 그러자 꽃은 더욱 기침을 하며 왕자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였다. 비록 다정한 어린 왕자였지만 꽃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서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꽃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어린 왕자는 기분이 나빠졌다. 꽃의 말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는 꽃이 하는 말에만 신경을 썼던 거야. 그런데 꽃은 바라보고 향기를 느끼는 존재였어. 내 꽃은 나의 별을 온통 향기롭게 했는데 나는 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몰랐어. 그 발톱 이야기에 나는 기분이 나빴지만 오히려 측은함을 느꼈어야 했던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말을 계속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 나는 꽃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했는데 꽃은 내게 향기와 눈부신 아름다움을 선사했는데 나는 꽃에서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어. 새침대기 꽃의 가여운 거짓말 뒤에 숨어있는 따뜻한 마음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나는 꽃을 사랑하기엔 너무 미숙했어. 제9장 장미와의 이별.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별을 떠나왔으리라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그의 별을 잘 정돈해 놓았다. 불을 뿜는 화산들의 화구를 정성 들여 청소했다. 어린 왕자에게는 불을 뿜는 활화산이 2개가 있었다. 그것은 아침밥을 데우는데 아주 편리했다. 불이 꺼져 있는 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 폭발할 수도 있어. 하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꺼져 있는 화산도 깨끗이 청소했다. 화산은 청소만 깨끗이 돼 있으면 폭발하지 않고 서서히 일정하게 연기를 내뿜는다. 화산 폭발은 벽난로의 굴뚝에서 뿜는 불과 같은 것이다. 물론 지구에서는 화산을 쑤셔 청소하기엔 우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 우리에게 온갖 재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울적한 심정으로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싹들도 뽑아내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늘상 하던 일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날 아침만은 유난히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꽃에게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려는 순간 그는 눈물이 나려고 했다. 잘 있어.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행복하길 바랄게. 어린 왕자는 꽃이 그를 원망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 그는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 꽃이 왜 이렇게 얌전하고 다정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윽고 꽃이 말했다. 그래, 난 널 좋아해. 넌 그걸 전혀 몰랐지. 그건 내 잘못이었어. 이제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 부디 행복해. 유리덮개는 내버려둬.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불면 감기가 그리 대단한 건 아니야. 서늘한 밤 공기는 내게 유익해. 나는 꽃이니까. 하지만 짐승이 나비를 만나고 싶으면 2-3마리의 쐐기벌레는 견뎌야지. 나비는 무척이나 아름다우니까.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날 찾아주겠니? 넌 멀리 떠나 있겠지. 커다란 짐승들은 두렵지 않아. 내겐 손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지 마. 화가 나.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어서 가. 꽃은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토록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